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우택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덕수 총리님과 국민 여러분, 첨단산업 2차 전지의 신흥 메카 군산 새만금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입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생명권, 건강권 보장이라는 책무를 내팽개치고 국민 안전을 일본에 넘겨주었습니다. 총리님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총리님 나와주시죠. 아까 우리 김석기 의원님 질의에 우리 총리님께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윤석열 정부나 문재인 정부 입장이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과학에 기초를 두자는 것에 대해서는 같습니다. 네, 전제 조건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일본 정부가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정보를 공개할 것, 한국 정부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할 것, IAEA 검증 과정에 한국 전문가 참여를 보장할 것, 이런 내용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문재인 정부는 어떤 입장이었냐면요. 당시 일본 정부가 세 가지 요건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방금 전에 우리 안병길 의원께서 또 이렇게 입장 PPT 자료를 보여주셨는데요. 그게 어떤 자료인지 아시죠? 아까 보셨으니까. 그런데 정의용 장관께서는 그렇게 국회에서 대정부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그 당시 그 이후에 외교부 고위 관계자 한 얘기입니다. 나 언론 찾아보시죠.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다고요? 외교부에서요. 아니요, 이거는 정의용 장관께서 발언한 속기록인데요. 이 세 가지 여건이 마련되고 우리가 볼 때 IAEA 기준에 맞는 적합성 절차에 따라서 된다면 저희가 굳이 반대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제 워딩은 틀리죠. 이 세 가지 요건이 지켜지지 않았으므로 반대한다. 당시에. 아닙니다. 여기 보면 반대를 한다기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나중에 오염수 해양 방출에 지금 대해서 정우용 장관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정우용 장관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후에 외교부의 고위 관계자가 이 세 가지 요건을 일본이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그리고요, 다음 얘기 할게요. 강경화 장관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다음 얘기 드릴게요. 해양수산부와 원자력 안병길 의원이 말씀하신 게 해양수산부하고 원자력위원회가 정부 합동 TF를 만들어서 보고서를 발간한 내용을 아까 설명한 거죠. 2020년 네. 10월 보고서일 겁니다. 이 보고서에서 정부의 공식 입장이 어떻게 나온지 알고 계십니까? 아니 그게 정부 합동으로 해가지고 보고서가 발표됐는데 보고서 있다고요. 보고서가 입장은 아니잖아요. 전문가들에게 아니 저희가 정부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의 국감 질의에 대해서 발언하신 속기록,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이 대정부 질의에 대해서 발언하신 속기록.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당시에 일본 정부가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정보를 공개했습니까? 아니 그거는 여러 가지 지금 과정을 거치면서 IAEA가 거기에 참여를 하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지금 지켜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과학적 근거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어떤 지금 아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정보를 공유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자, 최근에 이런 게 있었죠. 한국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2021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6차례 요청한 지도사에서 다 받았습니까? 어떤 자료라고 그러셨습니까? 지난번에 시찰단이 가가지고 요구해가지고 거의 다 받아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시찰단 전에서 아직 못 받고 있고요. 이거 최근 얘기인데요. 특히 올해 2월에 알프스 성능 점검 주기와 정기 검사 결과 자료, 또 도쿄전력의 알프스 제거 대상 62개 핵종 전체의 시료 채취와 분석 주기 및 결과 자료 및 농도가 고시기준 대비 100분의 1 미만인 핵종을 측정 평가에서 제한 과학적 근거가 무엇인지 이런 질문에 아직 답변이 안 오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그 시찰단이 확보를 해가지고 요청한 것들은 제일 중요한 것이 64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핵종 관련 최근 4년간 운전된 설비 데이터, 검출 이력이 많은 업종 위주로 분석 중인 주 1회 입출구 농도 최근 자료 이런 거 다
총리님, 그럼 그런 자료 말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그러니까 핵심 자료이잖아요. 이 자료 못 받았다고요. 이거 핵심 자료죠. 아니 지금 방금 불러드렸잖아요. 아니 지금 의원님 말씀은 우리가 의원님 말씀은 그쪽에 도쿄 전력의 모든 자료를 다 가져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총리님, 우리 정부가 객관적이고 과학적 검증이 필요해서 6가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2가지를 못 받았다고요.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다 자료를 가지고 있지 매번 않잖아요. 확인하고 하지 마시고 못 받았습니다. 글쎄요. 그리고요. 뭐 예를 들면 뭐 네. 20개 중에서 2개 못 받았다. 그러니까 전체는 저 교류를 안 한 거다. 이렇게 제가 얘기할 수 없는 거 방금 아닌가요? 요청한 자료를 읽어드린 이유가 뭐냐면 방금 들어보셨잖아요. 얼마나 핵심적인 자료인가를 전문가 아니고 과학자 아니더라도 이런 정도 자료는 확보해야만이 아니 진짜 원전 오염수의 아니죠.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진짜 핵심적인 자료는 알프스라는 거를 사전에 들어갈 때 전하고 후에서 나온 총리님, 농도가 제대로 총리님, 작동하는 우리 정부가 필요도 없는 자료에 일부러 요청하고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많은 겁니까? 아니죠. 당연히 받아야죠. 안 받았다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의원님의 판단이 다를 수 있다 이거죠. 안 받았다니까요. 지금 아니 중요하다는 게 다를 수 요청했는데 있다 못 이거죠. 받고 있다고요. 의원님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다를 수 가져와야지 있다는 거죠. 아니, 정부가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고 못 받는 게 자랑입니까? 아니 지금 받지 못했다는 것을 어디서 제가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그거를 지금 확인할 수 있도록 무슨 시간을 주시거나 어디 확인하거나 할 그런 시간을 전혀 안 주고 계시잖아요. 총리님 그러시면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시찰단에 가가지고 필요한 그런 64개 핵종 관련 최근 4년 동안에 운전된 설비 데이터, 로 데이터죠. 그리고 주 1회 입출구 농도에 대한 최근 자료 이런 거를 받고 이렇게 성공적으로 서로 자료를 교환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전체 중에서 2개를 못 받았으니까 이 전제 조건이 충족 안 됐으니까 이거를 해상 방류를 하기로 한 외교부 장관들의 발언은 다 이거는 반대하기 위한 발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무리한 거 아닌가요? 오히려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물어보니 모르시잖아요. 확실하게 모르시면 아니, 모르는 확인해서 말씀드려. 아니 그러니까 제가 확인하겠다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계속 우기셨잖아요. 다 받았다고. 그런데 그것 지금 받은 거 문제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지금 그런데 받은 거 그것 안 때문에 오르고. 그것 때문에 강경화 장관과 정의용 장관이 말씀하신 게 이게 반대하자는 얘기를 한 거다. 그렇게 하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총리님 얘기를 2가지 얘기를 냈는데 2가지를 짬뽕해서 좀 답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잘 듣고 좀 말씀하세요. 잘 듣고 있죠. 자, 아까 아니 의원님께서 지금 누가 봐도 이 2개가 지금의 정부의 입장과 총리님, 작자 같다고 바꾸겠습니다. 시간 생각이 끌기로. 드는데 이 2개가 자꾸 그 2개의 자료를 못 받았으니까 아니다. 그러니까 반대해야 되는 얘기를 이분들이 사실상 전제 조건으로 한 거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총리님 답변 대답 뭡니까? 아니 과학적으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과학적 검증에서 이런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정부가 요청했으면 못 받았다고 하니까 확인해 보시고 못 받았으면 받아서 검증하겠다. 이 답변이 맞는 답변 아니에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다. 자, 하나하나 팩트 치고 넘어갈까요? 아까 우리 광우병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일부 뭐 최근에 좀 발생한 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 군데인가요? 미국에서 광우병이 매년 2003년, 2005년, 2006년, 2017년, 2018년, 2023년 올해까지 발병하고 알고 계세요? 네,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광우병이 계속 발병하고 있습니다. 흔하지는 않지만 올해에도 1명이 발견됐습니다. 미국에서. 여전히 위험한 병 맞죠? 그 병은 위험하죠. 네. 그런데 우리가 광우병에 대해서 소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소를 반대했잖아요. 그게 괴담이었습니까? 광우병에 대한 얘기가? 그런데 또 그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그분들 중에 또 많은 분들은 미국 가셔서 또 30개월 이상짜리도 드셨다는 게 언론에 좀 보도된 것들 아니었나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30개월 이상 소 수입할 계획입니까? 지금 아니죠. 안 하고 있죠. 네. 그리고 동물성 사료 지금 사료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미국에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최근에 계속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시민들이 국민들이 나서서 30개월 이상의 소를 수입하는 거
동물성 사료를 먹인 소를 수입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셨던 거고, 이 반대 의견을 받아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30개월 이상 소는 수입하지 않겠다. 그리고 동물성 사료를 먹인 이런 소는 수입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신 건데 이게 잘못된 겁니까? 저는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게 괴담이었습니까?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모 방송에서 소가 구루병 같은 게 걸려가지고 쓰러지는 것을 이게 광우병이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인간 광우병이 생깁니다.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거는 전혀 잘못된 보도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제가 할 게 많았는데 좀 생략 넘어가는데요. 아까 우리 윤재갑 의원님 질의에 지금 알프스의 오염수 처리를 했는데 35%만이 일본의 안전 기준에 부합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그거는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좀 수정을 해야 되겠는데요. 그 흡착 탭을 거쳐서 일부 핵종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알프스를 한번 거칩니다. 그런데 완전히 정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일단 오염수 탱크에 다 집어넣고 그 중에 70%는 오염수가 그 방사성 핵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에 맞추려면 그것이 기준을 맞출 때까지 필요하면 계속 재정화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이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윤재갑 의원이 질의에 뭐라고 오염수에 들어있는 것의 70%는 그 정화 과정을 안 거친 거기 때문에 위험하다. 말하자면 재정화를 해야 되는 대상인데 제가 재정화를 한번 정화 과정을 거친 것을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우리가 방류를 하려면 재정화를 몇 번을 해서라도 그 기준에 맞춘다 하는 것이 IAEA나 지금의 계획으로서 하고 있는 겁니다. 방금 전에 제 첫 질의에도 우리 총리님께서 확신을 갖고 말씀하셨는데요. 윤재갑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시면 확신을 갖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근거 없는 이야기다. 국민을 혼동에 빠뜨린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오염수 처리 탱크에 있는 것이 이것이 완전히 정화되지 않고 배출될 것처럼 말씀하셨잖아요. 윤재갑 의원님이 그러니까 그 문제는 제가 사과드립니다. 네, 그거를 한 단계를 거친 것을 갖다가 오염수 저 탱크에다가 넣었는데 아직도 70%는 그 정화가 안 된 거다. 그러니까 그거는 정화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그 기준으로 맞출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사과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드리는 거라니까요. 잘 모르시고 착각하실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알아보고 답변하는 게 옳고요. 또 방금도 그 당시의 답변도 과도하게 답변하셨어요. 근거 없는 이야기를 국회의원이 얘기하고 있다고, 국민을 혼동시키고 있다고 그런 표현을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나 국무총리시잖아요. 총리의 말 한마디가 이게 사실이 되고 오히려 국회의원 한마디마다 오히려 무게가 있어요. 이게 괴담입니다. 아니 그러나 이거는 좀 이해해 주세요. 오염수 처리 탱크의 70%가 아직 정화되어야 할 오염물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정화 과정을 안 거치고 그냥 방류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하는 말씀을 제가 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면 알프스 얘기를 해볼게요. 후쿠시마 오염수 핵종이 총 몇 개입니까? 지금 검사하는 것은 당초 62개에다가 그 삼중수소 그리고 C14까지 합쳐서 64개 정도 됐지만 그거를 그 선정하는 과정은 모든 방사능을 다 염두에 두고 1000개서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반감기를 지난 것을 제외하고 뭐 등등등등 제외해 가지고 64개를 검사를 하다가 그 소위 IAEA에서 그거를 예측
기반으로 하지 말고 그 소위 말하는 실제 검사 기반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가지고 30개 정도로 내려왔다가 이것이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나머지는 잘 나오질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기준 이하로 기준을 미타한다 이렇게 보고 10개 정도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이번에 시찰단이 가가지고 2023년 4월 동안에 일주에 한 번씩 하는 것은 그 10개 집중적으로 검사하는 업종에 대한 로 데이터를 얻어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알프스에서 정화를 한다고 하는데요. 알프스는 일본이 만든 장비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믿어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 계속 점검해야죠. 네, 알프스가 어쨌든 그 시험 과정에 여러 차례 오류가 발생해가지고 아까 그 보통 100배에서 19,900까지 방사능이 발생했다 이런 것들은 그 알프스 기계 고장나서 이런 수치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알프스 기계의 성능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정도의 기계 갖고 우리가 알프스 통과했으니까 무조건 믿을만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된다. 예, 절대로 그건 아니죠. 그리고 시료 채취 얘기 많이 들으셨죠? 네. 시료 채취 어떻게 해야 맞아요? 시료 채취는 저희가 알기로는 작년 1월 달에 이번에 발표한 그 시료는 그 IAEA가 직접 현장에 가가지고 지켜보는 그 자리에서 25.6리터인가요? 그거를 파이프하고 연결된 부분에서 뽑아가지고 즉각 그 용기 2개에 담아가지고 IAEA가 보는 데서 일종의 밀봉을 해가지고 그 우리 한국을 포함한 그 검사를 하고 있는 4개 그 기관하고 IAEA에서 직접 검사하는 3개 이렇게 해가지고 보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1차고요. 그러니까 시료 채취가 아까 다 동의하셨잖아요. 그 실제 오염수의 맨 윗부분에 있는 그 시료만 채취해 갔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를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저 1차 작년 1월 달에 3월인가요? 작년 3월에 한 1차 채취 이번에 결과가 나왔던 그거는 다 약 그 14일 동안을 뭐 그 용어로 그렇게 쓰대요. 교반을 하고 순환을 하고 이래가지고 충분히 14일 동안을 섞어가지고 그 중에서 뽑아가지고 채취로서 다 시료로서 보냈다. 그런데 아마 2차, 3차로 한 것은 그 1차가 한 것은 기본적으로는 이 정화 조치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기준에 맞도록 정화한 것을 담은 그 탱크에서 뽑은 거고요. 나머지 윗부분에서 교반을 충분히 안 하고 했다 하는 부분은 그 탱크 이름이 다르지 않습니까? K 탱크가 아니라 J 탱크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번 거쳐서 아직 70%가 그 완전히 깨끗하지 않은 거죠. 그것들에서 뽑은 것은 아마 그 윗부분에서 뜬 거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기본적으로는 완전히 정화된 것을 보는 그 부분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1차로 그거를 한 거고 이 부분은 정확히 무엇 때문에 그렇게 채취를 했는지는 그건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IAEA도 일본 도쿄 전력으로부터 제공받는 시료만 가지고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IAEA가 현장에 있었고 밀봉하는 데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 국민이 우려하는 것은 최근에 채취한 제공받는 시료가 IAEA 제공한 독자적이 제공한 시료가 표층에서만 채취한 시료라고 하니 1차는 아니라는 거죠. 이번에도 불안은 있으니까 지금 그런 말씀 내내 하셨던 게 뭐냐면 IAEA가 안전하다는 결론이 나오더라도 우리 국가가 판단해서 우리 정부가 판단해서 그런 과정이랄지 데이터가 안전히 못하면 우리는 반대할 것이 입장이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 관점에서 이 시료 채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본 측에 요구할 생각 있으십니까? 1차 시료를 우리가 받았죠 이미. 그래가지고 우리가 검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검사 결과를 IAEA에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더 그 시료를 지금 1차 한 식으로 또 해야 되는지는 그거는 제가 관련되는
우리 원안 위원장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한 번 것이 더 필요한 건지. 국민의 의구심이 있습니다. 한 번 더 검토해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데 사실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로 방류가 될 때 그때마다 제대로 방류가 되는지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교류하면서 의견 교환하면서 해야 된다. 총리님, 방류가 될 때가 아니라 방류를 결정하기 전에 촘촘히 점검해야 되는 게 총리님의 입장이고 그러니까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한 번 더 실효 채취를 받아서 점검해 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거는 제가 원안위원장께 그게 가능한지를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총리님, 복원된 한일 관계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이러한 것이 어쨌든 정상회담에서 시찰단을 받고 필요한 로 데이터를 제공하고 하는 것을 협의해라라는 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건 한일 간의 관계가 좋아지는 그런 영향은 좀 받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상회담을 마치고 한일 정상회담이 마칠 때마다 보도가 나오면 국민들이 실망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첫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방류에 대해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일본의 오염수 방류 요구에. 그거는 우리가 그 시료 채취하고 모든 IAEA 과정에 참여하고 있고 또 우리의 결과를 발표할 거거든요. IAEA에 뭐 지금 6월 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확히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또 독자적인 그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시료 채취한 거를 또 발표를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지금 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국민들께 좀 더 우리가 잘 설명을 하는 그런 노력들을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우리 정부가 요구한 이 전제가 충족됐을 때 그 다음에 한국의 이의를 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건 우리가 이미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총리님 물컵의 반은 우리가 채웠으니 남은 거는 일본이 채울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다고 우리 박진 장관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죠? 그건 박진 장관님께 여쭤보면 총리님이 알고 계시니까. 네. 좀 쉬고 싶으세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네. 제가 그냥 의견 주시죠. 그게 채워졌다고 보느냐? 네. 저는 뭐 무엇을 그렇게 정량적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채워졌느냐 마느냐 하는 사실 그런 표현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큰 방향이 미래를 향해서 가면 그 미래를 향해서 가기 위한 그 고민과 이런 게 왜 없었겠습니까? 다 있었죠. 그러나 그런 방향을 향해서 가니까 방향을 향해서 그런 방향으로 좀 방향을 틀었다 하면은 저는 뭐 그걸로서 앞으로 계속 더 좀 잘 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뭐 그동안 이루어진 거를 하나하나 보면은 뭐 조금씩은 채워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국민들이 바라보는 정부의 바라보는 시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 물컵의 반은 일제 강점기에 고생하신 어르신들의 한 배쯤 핏물로 채운 거거든요. 근데 그 나머지는 일본의 노력이 필요할 텐데 이 나머지도 다시 후쿠시마 오염수로 채우는 일이 발생할까 심히 걱정입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는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제가 전북 최고의 산업도시 군산 새만금을 지역구로 둔 의원으로서 지역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2차 전지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준비하고 계시죠? 네, 산업부가 중심이 돼서 하고 있고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 산업에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을 높이는 거고 더 나아가서 이걸 기회로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을 꾀하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은. 네,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면 아시다시피 전라북도가 항상 나온 얘기들이 삼중 차별을 받았다. 수도권과 지방의 차별, 영남과 호남의 차별, 호남 내에서 차별 이런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제대로 된 산업이 기반이 전라북도가 좀 취약했던 게 사실인데요. 대통령께서 그 당선 직후에 군산 새만금을 방문하셔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새만금의 기업들이 아주 바글바글거리게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국내 2차 전지 기업들이 좀 투자를 결정하고 실제 좀 땅도 좀 모자라는 시점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총리님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 2차 전지 관련해서 국가 첨단 전략사업 특화단지 새만금 지정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사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그 기술적 검토, 여러 가지 환경을 검토를 할 텐데요. 제가 그런 거를 다 알고 지금 무슨 결정을 할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충분히 산업부가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균형 발전 이런 측면도 충분히 보면서 또 2차 전지가 새만금에 들어와 가지고 경쟁력 있는 그런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를 다 감안을 할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 소위 그 평가 결과를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관심 저는 갖고 지켜봐 주셔야 돼요. 저는 의원님께서 많이 애써주시는 그런 대로 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셨습니다. 우리 한국의 대통령은 일본 총리가 아닙니다. 더 이상 일본 입장에 서서 들러리 서지 마시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선으로 지키시길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에 편향된 항복외교 굴종 얘기를 즉각 멈추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